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사닥의 닥이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근막 동통 유발점 주사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머리띠를 하지 않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막 동통 유발점 자극 치료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진료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TPI다. 이 TPI에 대한 거는 그러면 어떤 용어를 줄여서 우리 TPI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TPI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을 줄여서 TPI라고 하고요. 우리 한글로 어떻게 근막, 동통, 유발점, 주사 치료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해당 수가는 과연 수가의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가의 코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MM131 코드와 MM132 코드로 이루어져 있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는 뭐냐? 라고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MM131 같은 경우에는 한 부위에 대한 인젝션을 시행했을 때, 주사를 했을 때 산정할 수 있는 수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M13132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두 부위 이상 주사를 했을 때 산정할 수 있는 수가 코드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가에 대한 명칭도 알았고 수가에 대한 코드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주사 치료는 과연 어떤 환자한테 주사해야 되는지 적응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당연히 심사를 할 때 상병 코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적응증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근막, 동통, 증후군 환자한테 이 TPI 주사를 놓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적응증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 적응증이 곧 상병명이 될 거고요. 이 상병명을 알았으면 상병 코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병명, 근막, 동통, 증후군인데 부위별로 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병 코드에 대해서 M790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뒤에 00부터 90까지에 해당하는 부위별로 산정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79100부터 M79190 사이에 해당하는 수가가 아니라 상병 코딩을 해야지만 어떻게 삭감을 당하지 않고 TPI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가에 대한 명칭도 알았고요. 두 번째 수가에 대한 코드도 알았고 세 번째 적응증도 알았어요. 그 적응증을 안다는 건